를 통해서 시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보시죠. 지난 주부터 꾸준히 코로나19의 영향력에 대해서 점검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됐습니다. 증시의 충격도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이런 가운데 또 버텨내는 방법들을 고안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 조금 전 9시 구간 기준으로 집계된 바에 따르면 총 감염자 수가 763명입니다. 763명. 그리고 확진자 수가 하루 만에 또 161명이 증가해서 600명대에서 700명대까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환자 수의 증가로 인해서 전 세계 글로벌 증시의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미국 증시는 1% 안팎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시아 증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 나스닥이나 S&P 선물 같은 경우도 1% 정도의 약세권 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 오늘 밤 미국 증시의 추가적인 하락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 분위기도 국내 증시만 보더라도요. 2%대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충격파를 고스란히 흡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양시장을 합해서 상승 종목은 229개 종목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코로나19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빠른 순환매 양상이 나타나서 단기 매매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주 후반에 마스크라든지 손소독제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랐었는데요.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생필품 사재기 등에 대한 이 전망이 나오면서 생필품 관련주, 택배 운수 관련주, 또 박스의 소비 증가가 예상된다라는 분석하에 골판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르고 있고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교육주들 꾸준히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가장 강하게 상승 탄력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군들은 음압병상의 부족으로 인해 이와 관련된 기술을 보유한 업체들이 현재 상한가 시세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제 상황에 실질적으로 좀 숫자로 확인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또 연구원들 쪽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김광석 경제연구실장 먼저 연결해 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월 마지막 주입니다. 지금 2월 현재까지 수출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속보치가 좀 나왔었는데 악화가 됐었죠. 이 코로나19 우려가 현실화됐다. 이렇게 좀 봐도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죠. 네, 현실화됐다라고 표현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관세청에서 수출 동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21일인데요. 수출 규모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12.4% 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이 이제 조업일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설 연휴가 끼어 있었기 때문에 조업일수가 작년보다 3일이나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평균으로 계산을 해보면 일평균 수출액은 9.3% 감소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별로 보면 중국이나 싱가포르와 같이 이 중화권의 수출이 크게 줄어드는 모습이 확연히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악화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들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더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추가적인 수출의 부진도 염두를 해둬야 되겠네요. 네, 수출 악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주요 부품에 대한 수급의 차질이 있기 때문에 생산량 자체가 이제 조정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그 일부의 생산량이 수출로 연결되기 때문에 수출이 악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관세청의 보도자료 내용은 21일까지의 내용이고요. 2월 21일 이후 이 하반기 실적까지 같이 발표될 경우 소위 2월 달 한 달에 대한 수출 동향이 발표될 경우라면 실적 악화가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출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 거의 확연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출 부진이 슬슬 숫자로 하나둘씩 확인되고 있고 지금 내수 상황도 만만치 않게 안 좋은 것 같은데 이쪽에도 타격이 있었죠? 네, 일단은 관광객 감소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백화점이나 마트와 같은 오프라인 쇼핑 매출 규모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각종 포럼이나 세미나, 교육 이런 것들이 다 취소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마이스 산업의 위기도 같이 오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감소되다 보니까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고스란히 위기가 전달되고 있는 그런 모습, 결국 매수에도 실질적인 타격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내수, 수출 그 어느 쪽도 지금 안전지대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주 후반에 있을 한은의 금통위에 더욱더 관심이 쏠립니다. 여기에서 과연 경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설왕설래 하던데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가요? 저의 개인적인 입장이라면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 불가피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직까지 한국은행의 그 스탠스는 경제 지표들을 더 예의주시하면서 움직이겠다라는 그런 스탠스입니다. 어쨌든 경제 지표들이 대부분 발표된 것은 아니고요. 몇 가지 선행 지표나 수출 지표 이런 것들만 발표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너무 섣부르게 또 단행할 수는 없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2월에 기준금리 인하를 추진하지 않으면 3월 달에는 금리 결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월로 연기하다 보면 또 실기론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불확실성 요인이 등장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경제 전망치도 하향 조정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이제 재정정책 추경 얘기가 나오는 만큼 재정정책과 함께 맞물려야 기준금리 인하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여론이 급부상하는 만큼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상당 부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될 것이고 그리고 또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하는 금통위에 대해서는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오는 28일입니다. 여기에서 정부 측에서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경제 대책을 포함해 전방위적인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네, 지금 이 경제적 타격은 어떤 특정 산업을 막론하고 있게 되는 타격인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과정에서 오히려 역효과로 호기를 누리는 그런 산업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산업은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산업들 중에서도 더 이제 긴급한 자금이 투입되어야 될 영역, 더 뼈아픈 산업들이 있는데요. 그런 산업들을 집중적으로 좀 챙기기 위한 그런 대책들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소상공인 지원 정책들이고요. 또 긴급 경영자금을 투입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면세점업이라든가 여행업 그리고 항공산업 이런 영역에 긴급 경영자금을 투입하는 것들 그리고 고용유지지원금을 투입해서 고용이 이탈되는 현상을 좀 막도록 하기 위한 왜냐하면 많은 기업들이 지금 무급휴직이라든가 희망휴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 어떤 이탈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책들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대책들이 나오면 효과는 좀 있을까요? 당연히 이런 정책이 있다 한들 한국 경제가 침체가 되는 그런 현상을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런 정책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 정도가 100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50 정도로 좀 완화하는 역할, 경기 침체 수준을 좀 완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코로나19 물론 또 빠른 시일 내에 조기에 좀 잡혔으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좀 더 길어진다면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더블딥 우려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위 2019년에도 좀 경제가 어려웠는데 2020년에도 다시 한번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태가 1분기 내 종식이 된다. 만약에 그렇다면 또 2분기 들어서 급반등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19 상태 이런 것들을 좀 또 여러 지표들을 예의주시하면서 판단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의견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김광석 경제연구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실제로 2월 달에는 지금 온전하게 한 달이 코로나의 영향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수출로도 내수로도 악화됐다라는 부분이 기정사실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3월로 넘어가는데 여러 가지 좀 준비 과정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막막한 모습인 것 같네요. 그러면 증시 측면에서 조명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기수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지난주 초쯤에 애플이 어찌 보면 전 세계 이 기업들 가운데서 선제적으로 상당히 좀 빠르게 코로나19와 관련된 영향을 시인하는, 그리고 또 실적이 안 좋아질 거다 이렇게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었는데, 금요일날 보니까 코카콜라도 그랬더라고요. 1분기 실적 안 좋아질 거다. 이렇게 미국이라든지 글로벌 기업들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받아들이고 이와 관련돼서 투자자들께도 여러 가지 좀 정보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은 이런 사례가 좀 없는지 궁금해요. 예, 뭐 언론에 대놓고 이제 뭐 발표 형태로는 하지 않더라도 언론에 노출된 그런 이제 1분기 실적과 관련된 우려감이 있는 기업들 꽤 많이 있고요. 언론에 노출이 안 됐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1분기 실적과 관련해 가지고는 전망들이 다들 안 좋은 게 사실입니다. 뭐 이제 언론에 노출된 이제 대표적인 기업으로 보게 되면은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비상경영을 일단 뭐 선포를 했습니다. 사내에서. 그러면서 임원들 일괄 사표를 다 받았고, 조직장 이상의 뭐 조직장과 임원들에 관해서는 20%에 30%까지 급여를 반납하는 것도 지금 하고 있죠. 또 이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중국하고 동남아 쪽에 노선을 지금 축소를 하고 있고, 전 직원들 무급휴직을 10일 이상 지금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항공 쪽이 굉장히 좀 안 좋고요. 항공이 안 좋은 거는 이제 뭐 여행이라든가 면세점들 다 안 좋겠죠. 롯데호텔 같은 경우에는 임원 급여를 지금 10%를 반납을 하고 있고, 직원들 또 무급휴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투어 2달간 전 직원에 대해 가지고 3일 근무제를 주 3일 근무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도 2달간 70% 임금의 유급휴직을 지금 직원들한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난번에 이제 지난주에 구미사업장에 일시 폐쇄가 있었습니다만은 아마 오늘까지 폐쇄가 되고 내일부터 돌아갈 텐데, 다 조금 이제 그나마 다행이라는 것은 이제 이쪽이 스마트폰 쪽이라서 뭐 이 정도 잠정 폐쇄 가지고 크게 영향은 안 받는다는 부분이 조금 좀 다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관련 공장들은 지금 이상은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비상 계획들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듯이 보이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상 대응 계획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죠.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이제 신입 사원들 중에서 의심자가 2명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2명 다 최종 이제 음성 판정이 났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쪽 그 격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풀릴 걸로 생각이 되고, 공장 가동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뭐 이상이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뭐 어쨌든 수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괜찮다는 부분은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현재까지 나오는 2월 달에 수출입 데이터 속보치를 보면 수출이 확실히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1분기, 지금 한 분기 전체로 봤을 때도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예, 일단은 이제 수출액이 2월 달에 1일부터 20일까지의 일평균 수출액이 전년 대비 가지고 9.3% 감소된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타격을 받는 쪽이 관광업 쪽이겠죠. 그쪽을 안 볼 수가 없는데 10일까지 관광객들 수요를 보니까 3%대 감소를 했습니다. 작년 대비해 가지고. 근데 이 부분이 지금 10일까지만 집계가 된 건데, 그 이후로 우리나라가 지금 확진자 수가 급증했기 때문에 조금 더 큰 폭으로 갑자기 또 이제 관광객 수가 갑자기 감소하는 그런 부분들 3월 달까지는 어쨌든 예상을 좀 해봐야 되겠고요. 또 우리나라 전체 한국 성장률 1분기 전망치가 계속해가지고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한국 성장률의 평균치를 0.4%에서 0.1%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모건 스탠리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1분기 한국 성장률 같은 경우에 1.4%에서 0.8%, 1.4%에서 0.8에서 1.1까지 이렇게 하향 조정이 좀 됐습니다. 마이너스 성장 예상하는 데도 있습니다. 노무라 증권 같은 곳은
마이너스 2.9% 성장할 거다 이랬고요. JP모건도 0.3% 역성장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했습니다. 증권 시장을 보게 되면요, 상장사들을 보게 되면은 1분기에 상장사 영업이익이 한 달 전 전망치는요, 작년 대비해서 7.7% 성장할 걸로 전망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2.2% 마이너스 성장할 걸로 역성장 전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림이 하나가 좀 준비가 될 텐데요. 주요 종목별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및 한 달 전 변동률 이런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쭉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하고 지금하고 보게 되면은 이제 마이너스 3.5%니까 성장률 전망치가 좀 깎였다고 봐야 되겠고요. SK하이닉스도 17.8%가 깎였습니다. 삼성 SDI 48.4%, LG화학 37%, 정유 쪽이 좀 심각하죠. S오일이 72%나 지금 한 달 전보다 영업이익 전망치가 깎였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63%가 깎였습니다. 철강 쪽도 포스코가 13% 깎였고 항공 쪽이 19%가 지금 깎여 있는데 항공 쪽에는 조금 더 깎일 여지가 지금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영업이익 전망치가 있는 68개사 중에서 15개사는 상향 조정이 됐는데 53개사는 하향 조정이 된 부분이라서 어쨌든 1분기 전체적인 코스피 상장사의 실적 전망치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는 부분은 좀 불안 요소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님은 더 이슈를 통해서 환율에 대해서 여러 차례 좀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달러의 강세의 원인은 유로화의 약세에 어느 정도 이유가 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유로화 약세를 감안해 본다 하더라도 신흥국 통화하고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 원달러 환율이 유난히 가파른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안화도 달러 대비로 약하긴 약한데 우리가 워낙에 좀 가파르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지고요.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예, 일단 미국의 달러 인덱스 차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달러 지수 선물인데요. 쭉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올라왔고 지난 금요일 날 다행히 한 번은 좀 브레이크를 잡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음봉이 좀 나오면서 현재 이제 지수 선물이 100포인트 바로 아래쪽에서 저항을 좀 받고 있고 이 저항이 성공을 한다면은 이제 위쪽으로 못 간다면 아래쪽으로 빠질 텐데 조금 더 두고는 봐야 되겠습니다. 미 달러 지수가 이렇게 움직이는 데는 미국 경기가 상당히 좋기 때문이기도 하죠. 하지만은 일단 유로화의 어떤 이제 반대급부로 유로화 하락의 반대급부로 보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유로화 쪽 봐야 되는데 유로 미국 달러 잠깐 보도록 하면요 많이 빠졌죠. 그러다가 유로 미국 달러가 양봉이 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하락에 대한 이제 하나의 낙폭과대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미국 달러가 또 그 막히고 위쪽으로 가는 거 상승이 막히고 유로화가 아래쪽 하방이 막힌다면은 우리나라도 원달러 환율도 어느 정도 좀 위쪽이 좀 막힐 확률이 있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되겠고요. 엔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화를 보시면은 이제 달러 엔 환율인데요. 보시면은 요 근래에 와가지고 이제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엔화가 상당히 좀 급등을 하고 있죠. 또 특히나 이제 일본 쪽 관련해가지고는 도쿄올림픽과 관련해서 열릴 수 있을까 말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망치들이 상당히 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을 타면서 엔화가 지금 달러 엔 환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위안 환율입니다. 보시면은 중국 쪽이 조금 예상과 다르게 크게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중국 쪽이 사실 그 코로나 부분에 있어서 제일 심각한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증시도 괜찮고 또 환율 부분도 상당히 좀 괜찮은데 이 부분에 이제 아무래도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작동을 하고 있다. 또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읽히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상당히 좀 급하게 움직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의 1,200원, 1,220원대를 지금 이제 육박할 정도로 또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달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요 근래에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가 갑자기 급증했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들이 작동을 하고 있다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1,220원대에서 저항은 좀 받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의 움직임을 좀 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수는 더 빠질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한데요. 코스피가 어느덧 거의 4% 정도의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2100선도 이탈이 나와서요. 지수 하단은 어디에서 좀 방어가 될지 이에 따른 투자 전략 좀 함께 좀 주시죠. 예, 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번 주가 아마 바닥을 타진하는 그런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지수가 갑자기 또 급락한 데에는 이제 신천지 교인들의 그쪽에서 관련된 이제 환자 수가 갑자기 급증했기 때문인데 그쪽에 이제는 전수조사가 이번 주 내로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번 주가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확진자 수 증가세가 조금은 좀 감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좀 바닥을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환율 올라가고 있고 1분기 실적 안 좋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도 상방은 어느 정도 제한이 된다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주 뭐 다시 신고가까지는 바랄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제 생각에는 뭐 우리나라 코스피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요즘 요 근래 2,100 정도가 저는 지지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정도가 아마 거의 바닥을 좀 잡는 그런 그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위쪽으로 보게 된다면은 이제 올라간다 하더라도 당분간 적어도 한 3월 달까지는 2,220 정도가 아마 상방으로 좀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반등은 나올 걸로 보고 있고 하지만 박스권의 움직임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